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어제도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이고요. 3대 지수 모두 장중 52주 신고가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2년 만에 15,000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일본 중앙은행 BOJ 회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마이너스 금리 그대로 유지하겠다. 대규모 완화 정책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양도세 완화 이슈가 좀 아직 불확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대주주 기준일이 이달 26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완화가 된다면 연말 주가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지수 상황 이어서 함께 보실 거고요. 코스피는 1.29% 상승하면서 오늘 2,600선 넘어섰습니다. 2,601선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몸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0.63% 강보합 수준이고요. 86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는 반대로 오르락 내리락 좀 반복하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강보합 수준입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양시장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하네요. 어제는 코스닥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반대의 모습입니다. 코스피 1.3%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2,600선 넘어섰는데요. 오늘 좀 새로운 지수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에 2,600이라는 숫자를 좀 볼 수 있었는데 오전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아직 큰 이슈가 현재 하나 매듭이 졌고요. 그 이후로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상당히 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 부분들이 다우존스가 이제 신고가를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금리 동결 이후에 금리 인하 부분들이 조만간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건데 급격한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여전히 고금리 상태입니다. 여전히 고금리 상태라는 것은 미국으로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회귀하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고요. 다우존스의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장기 사이클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보통 미국 증시는 한 번 올라가면 20년 주기 사이클이 굉장히 많이 작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주기 사이클에 그래서 20년 주기 사이클 그다음에 이제 10년 조정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20년 주기 사이클이 제가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어떤 상황이 되고 이 부분들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흐름, 어떤 기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1920년대 어떤 광풍, 신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믿음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맥락이 일치가 좀 되는 거고 1990년대 후반에 어떤 미국 증시의 흐름하고도 같이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의 흐름들을 보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조가
서서히 시장이 침투가 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이제 급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고금리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전 세계 유동성은 미국으로 계속 회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중국 상해 증시를 보시면은 현재 약간 안습일 정도로 전혀 딴 흐름이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미국의 흐름과 같이 뭐 완벽한 동조는 아니어도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되죠. 자, 이런 올봉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여기 쌍바닥의 어떤 흐름들입니다. 결국은 중국으로 가야 할 유동성이나 어떤 모든 어떤 기반들이 미국으로 계속해서 회귀를 좀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는 이제 약간 침체했던 기로 물론 나중에는 좀 회복이 되겠지만은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간에 딱 낀 상태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증시의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터닝을 이제 중국보다 더 빨리 좀 하고 있는 어떤 그 중간의 어떤 흐름들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다우존스가 이제 신고가 가면은 우리나라는 동조화가 만약에 된다면은 얼마에 가 있을까요? 3,30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야 하는데 이제 바닥에서 들고 일어나려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하고 중국 증시 딱 중간의 형태가 우리나라의 또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제일 이제 중요한 흐름들은 상승과 조정 그리고 나서 현재 기간 조정의 흐름들을 쌍바닥을 보였다. 그리고 전체 이 저점에서 작년에 10월 달에 형성이 됐던 부분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첫 번째 아젠다가 출현이 됐고 이게 각 시장에 침투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뒤늦게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가장 기저적인 효과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부분들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에 대한 부분들은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턴어라운딩이 완벽하게 좀 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부가적인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전기차의 어떤 비중, 수출,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벌써 경력직 사원을 이제 뽑는다. 경기 회복을 대비해서 이렇게 뽑는다는 것은 뭐 몇 달을 보고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장기 성장의 흐름들을 보고서 좀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또 흐름들도 내년에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베팅을 하려고 보통 연말이 되고 불확실성, 내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면은 거의 매도를 하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반대로 내년에 어떤 좋아지니까 미리서 계속해서 사서 넘어가려는 어떤 흐름들에다가 여기다 기름을 붓는 것이 이번에 현재 대주주 완화 이런 부분들은 매도를 하려다가 매도도 안 하고 또 큰 자금들이 미리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오늘이 이제 분기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이 좀 묘하게 연말로 갈수록 급등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와 그래도 어느 정도 커플링 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터닝도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연말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부터 내년 전략 미리미리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 시장은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2600선 참 오랜만에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1.2% 정도 상승하면서 고점 탄력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전장 속에서도 빛났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먼저 와이더 플래닛입니다. 지난주 제3자 유상 증자를 결정했죠. 위지윅 스튜디오 배우 이정재, 정우성 씨가 함께 참여한다라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거래가 재개되면서 7일 연속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두 번째 인데니아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업체이고요.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와 20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디알텍입니다. 디지털 영상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C암, 엑스트론을 미국 병원에도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3가지 만나봤고요. 이 중 베스트 종목 한 종목 꼽아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디알텍이 되겠습니다. 네, 베스트 종목 디알텍입니다. C암이라고 나와 있어서 찾아보니까 정말 큰 C 모양으로 생겼더라고요. 예.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면서 수술이나 시술을 예. 할 수 있는 방사선 영상 장비고요. 아무래도 방사선 장비이기 때문에 그 피폭에 대한 좀 걱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예. 부분의 위험도 좀 낮춰준 거죠? 예, 지금 이제 최근에 병원에 가보면은 우리 엑스레이 기기는 저피폭량입니다. 이렇게 선전한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전체 어떤 방사선 부분들이 현재 그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주 어떤 촬영을 하게 되면은 누적이 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다각도로 저 촬영을 좀 해야 되고 이게 실시간 동영상처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딜레마를 좀 해결한 부분들이 디알텍에서 좀 해결을 좀 했습니다. 낮은 현재 X선 가지고도 현재 센싱 기술을 가지고 고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술적 난제를 좀 해결을 좀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부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인공지능 또 그다음에 이제 센서 기술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새롭게 제품을 개발을 좀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2,500원대, 그다음에 7,500원대 이 정도 있는데 그 중간대가 한 5,0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차트를 고르실 때 한번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조정을 보이더라도 이 절반을 깨면 안 됩니다. 깨지 않고 물론 오차 변수로 약간 깨진 부분인데 충분하게 가격적 기간 조정을 보이고 첫 번째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게 이제 추세 역전이 좀 일어나죠. 오늘 물론 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한 며칠 정도 2, 3일 숨고르기를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의료기기나 피부 미용 기기 우리나라가 사실 기술 개발에 좀 앞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개척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디알텍도 이런 흐름 때문에 고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받을 수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의 베스트로 충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디알텍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셨던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거래가 터졌다라는 점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 2, 3일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베스트 종목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오후장 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2가지 꼽아주실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예,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 오후장 인기주 첫 번째 종목입니다. 신재생 쪽으로 좀 엮이는 섹터더라고요. 그래서 예. 금리 인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신재생 섹터도 좀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신재생 쪽 나쁘지 않았는데요.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중국을 견제하려는 어떤 각종 법안 조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이에 대한 수혜주로 좀 떠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미국에 대한 현지 공장 증설 이런 중국을 약간 배제하는 어떤 움직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로서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는 어떤 흐름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전체적으로 수익 계획을 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태양광 어떤 전지를 사다가 조립 모듈 시공. 그러니까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현대건설의 또 이미지처럼 현재 건설에 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쪽하고 결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저렴하게 태양광 전지 이 부분들을 사서 조립하는 현재 이쪽의 흐름의 강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했을 때 이런 강점 또 해외 수주에 대한 어떤 영업력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대장주 성격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잘 나갔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됐죠. 그래서 2단으로 올라갔는데 한 8만 6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유럽에 대한 공급 과잉, 뭐 중국에 대한 여전히 견제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온바닥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의미의 또 흐름들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바운딩은 이제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상승 삿바 형태가 나오고 보통 5일째가 되면은 다시 한번 본격 상승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이 5일째 해당이 되고 오늘 장중에 17%까지 떴는데 절반 정도가 되면 한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8% 내외에서는 매수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기간 조정이 하루 이틀 나올 수 있지만은 순환매로 신재생에너지에서 순환매가 거의 오래간만에 돌기 때문에 레벨업이 한번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우장 관심주로 편입을 좀 이제 제시를 합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서 참 오랜만에 소외됐던 섹터들에서 좀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금융이나 특히 또 신재생 관련해서 순환매 전략 좀 취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인기주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클라우드웍스입니다. 네, 클라우드웍스입니다. 일반인이 데이터 라벨링에 참여하고 그 수익을 쉐어하는 구조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이슈포커스에서 살펴봤던 LLM, 거대 언어 모델 이쪽으로도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클라우드웍스는 뭐 앞에가 클라우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클라우드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AI 쪽하고 결합이 돼서 이쪽 관련된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웍스는 대표적으로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이제 데이터를 학습 현재 고 어떤 순도의 데이터를 학습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공급할 때 제대로 된 어떤 데이터를 공급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처리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인공지능을 언어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뭐 구글 보세요, 네이버 보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현재 라벨링, 현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전처리 과정이나 이쪽에 이제 분류 과정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는 일을 클라우드웍스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신규 상장에서는 약간 높은 인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차익 실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익 실현이 가격 조정이 한 번 됐고요. 8만 원짜리가 2만 원이면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굉장히 크게 하락을 좀 했죠. 그리고 기간 조정을 보면서 약간 이렇게 조금씩 약간 올라주고 이번에 이런 부분이 이제 생겨났는데 신규 상장이 되면은 저평가되면은 한 달 이내에 한번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부터는 보이스 물량이 1차로 풀리고 또 석 달 때 풀리고 또 6개월째 풀리고 1년째 풀리고 이런 순차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달 이내에 승부를 보지 못하면은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현재 3개월 정도가 지나야만이 현재 그 2차적인 보유수 물량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보유수 물량이 이제 풀리는 이제 2차가 이 시점에서 한번 레벨업이 됐죠. 그러니까 다음 6개월째 하려면은 아직 뭐 그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한번 시세가 보이고 주고 나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레벨업이 좀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신성장 산업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현재 1,400억 정도 되면은 이런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보면은 약간 저평가되지 않느냐 이렇게 고점에서 좀 대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레벨 다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의 가격선, 장중에 한 10%까지 올라줬는데 지금의 가격선은 무리 없이 공략을 좀 해볼 어떤 시기다, 타이밍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크라우드웍스 함께 만나봤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셨겠지만 크게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나름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으로 따지자면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AI 산업의 밸류체인입니다. CES 2024가 내년 9일에서 12일까지 이렇게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관통하는 테마가 AI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AI가 바꾸는 미래는 또 어떤 모습일지 아마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가가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만큼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AI 관련된 부분의 밸류체인이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 구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인공지능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인공지능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두 번까지는 현재 오명업이었다면은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떤 구체적인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에 11월 30일 날 챗 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혁신적인 어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챗 GPT가 나오고 나서 2달 만에 1억 명을 돌파를 했는데 예배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1억 명을 돌파를 좀 해줬다. 다른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우버라든가 텔레그램 이것이 이제 1억 명을 돌파하는 시간대가 보통 다른 최고 늦은 것은 60개월까지 좀 있죠. 그런 선풍적인 어떤 폭발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소 인기가 약간 현재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약간 소강 상태지만은 다시 한번 챗 GPT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활력을 집어넣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이런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 해고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AI 콜센터 부분들이 이제 대량으로 해고가 됐다는 뉴스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시장 내에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침투가 될수록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그 랠리의 4차 혁명의 말로만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아니라 시장에 침투가 돼야겠죠.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시장에 침투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던 흐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림에서 보시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생성형 AI 이 부분들이 자산관리, 솔루션, 게임, 커머스 시장, 콘텐츠 시장에 각각 침투가 되면서 전 산업적으로 파급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어떤 흐름이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밸류 체인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만들 수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 지금까지 시세가 났던 부분들이 반도체 AI 쪽이 다 만들었죠. 이걸 뭘 만들려고 하느냐? AI를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성능을 계산하는 것들이죠. 해당이 되는 것들이 가장 기본에 좀 해당이 되고 이게 데이터 센터에 장착이 되고 또 온 디바이스에 장착이 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하드웨어가 바뀌어야만이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실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들이 가장 먼저 어떤 포진이 되는 것은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임대를 하거나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거나 모든 것들이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산업이 두 번째로도 뜰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위에 파운데이션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각종 필요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는 최종적으로는 이 어플리케이션 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밸류 체인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한 달 동안 반도체에 대해서 다 다뤘습니다. GPU도 다루고 MPU도 다루고 메모리에 대해서 다 다뤘던 부분들 HBM이 어떻게 되고 또는 이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다뤘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도 어떻게 되고 CXL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다뤘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하드웨어가 가장 밑바탕 기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를 다뤘던 것이 역시 다 뜻이 있구나 현재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것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시장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부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좀 해당이 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현재 활성화될 확률이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이런 부분이 시장을 거의 잠식해 해 나가고 이런 모든 기업용, 개인용의 모든 서비스는 클라우드 산업,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고 구독 경제로 가기 위한 그런 흐름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는 클라우드 산업을 구글가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무섭게 침투하고 있죠.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 오픈 AI 쪽하고 같이 연합되어 있죠. 구글도 이에 맞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의 어떤 시총, 예전에는 1위였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PC의 운영 체계를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데 인공지능 운영 체계를 장악하면은 클라우드 산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상이 좀 되려는 그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클라우드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다만 현재 인프라만 빌려 쓰는 현재 IaaS 또는 현재 그 플랫폼을 어떤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약에 빌려 쓰는 부분들이 이제 PaaS, 그다음에 이런 그 소프트웨어 다시 어플리케이션만 이렇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을 하게 되면은 보통 SaaS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다루기도 하고 다음에 다루기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최근에 엔비디아까지 경쟁에 뛰어들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위에 클라우드 산업 위에 뭘 해야 되겠죠? 파운데이션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개발을 해서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부분들 텍스트로 할 것이냐, 이제 아웃풋을 할 것이냐, 이미지로 아웃풋을 할 것이냐, 뭐 음성으로 할 것이냐 따라서 이걸 각종 또 어떤 산업 분야에 적용을 할 것 따라서 각종 이제 툴들이 완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부분들, 빅테크에서 다 뛰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그 위에는 뭐냐면은 툴링 컴퍼니, 툴링
튜닝이 아닙니다. 튜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거대 언어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적인 어떤 데이터 라벨링이라든가 데이터 처리 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산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툴링 컴퍼니라고 합니다. 이런 비즈니스가 왕성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또 해야 되는 부분 뭐냐 이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으면은 요거를 커스터마이징 각 기업에 맞게끔 요거를 현재 중간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들 B2B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X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언어 모델은 우리 걸 써라. 그다음에 데이터는 기업 내부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보완이 된다. 그러면서 이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커스텀 마징에서 우리가 다 공급을 해줄게 하는 것들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클라우드 산업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것 때문에 B2B 사업 때문에 MS에서는 AI 서비스, 빙챗 엔터프라이즈도 출시가 됐던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기업에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범용 AI는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기업에 맞게끔 다 고쳐내야 되겠죠. 그래서 구글도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죠. 듀엣 AI 출시 예정.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도 기업용 AI 서비스도 하고 있죠. 그러면서 B2B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정확히 꿰뚫고 있는 네이버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어떤 그 산업들은 이제 뭐냐면은 AI 서비스가 각종 것들을 서비스를 하는데 결국은 챗 GPT와 연동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의도 주변의 맛집이 어디입니까 하면은 쭉 찾아냅니다. 그 찾아만 내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 플러그인, 링크를 해서 자동으로 안내를 할 수밖에 하게끔 하는 부분들을 그다음에 제주도 1박 2일, 2박 3일 일정을 좀 경제적으로 짜죠. 이렇게 하면은 호텔이 나오는데 호텔 예약을 좀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산업들도 당연히 연결이 돼서 뜰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런 산업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최정점의 마지막은 뭐냐면은 어플리케이션 산업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산업을 GPT의 그런 범용 서비스는 이제 개인도 할 수가 있고 기업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 산업을 가지고 하는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이 뜰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현재 마지막으로 최근에 오픈 AI가 GPT-S라는 어떤 그런 생태계를 만든다고 포부가 났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AI 챗봇을 AI가 만들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을 AI가 만들도록 하기 때문에 창의성과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만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애플이 처음에 추구했던 현재 iOS의 어떤 운영 체계를 만들고 앱스토어를 만들고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어떤 앱에 대한 수수료는 애플이 좀 생겨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듯이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하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사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은 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현재 GPT를 만든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내 아이콘을 매해서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인공지능을 서비스한다. 챗 GPT 해가지고 뭐 현재 이런 부분들 만물 박사, 무슨 닥터, 임닥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든가 또 의료 서비스도 현재 어떤 학자가 어떤 또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또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인데 이걸 자동적으로 이제 구현해주는 그런 부분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만 말투를 약간 뭐 친근한 말투로 바꾸고 아이콘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떠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산업이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의 빅뱅들이 다시 한번 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B2B 또는 B2C
현재 이런 어떤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구독이 경제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다시 말해서 플러스 알파의 부가가치를 더해서 또 다른 서비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산업, 3차 산업의 어떤 인공지능 산업이 뜰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에 이에 대한 수혜 종목이 크게 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종목도 마찬가지 중요한 종목이 나갈 거기 때문에 꼭 고정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 살펴봤습니다. 생성형 AI라고 하면 콘텐츠를 학습해서 어쨌든 새롭게 콘텐츠를 좀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어제 살펴봤던 챗 GPT가 이제 다양한 산업과 연동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또 생성형 AI에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짚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챗, 그리고 구글의 듀엣 AI 등 이렇게 기업마다 모델을 좀 내놓고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수혜주들은 또 더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뒤에 이어지는 수혜주들도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봤고요. 이번에 AS 차원에서 12월 11일에 소개해드렸던 메커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연속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메커스가 자일링스의 국내 총판을 또 맡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AI 개발 검증을 위해서 이 자일링스를 사용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특히나 더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메커스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자 메커스를 소개했을 때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의 현재 그 분의 가속기로 보통 GPU,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는데 전력이 너무 많이 듭니다. 효능은 좀 뛰어난데 그렇지만은 효능도 약간 비슷하지만은 저전력이 없을까? 그게 FPGA,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쳐 쓰는 부분들의 인공지능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내 총판 자일링스가 AMD에 인수가 됐습니다. 자일링스의 국내 총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종목이 현재 인공지능 GPU가 너무 가격도 비싸고 또 전력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떠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이 떠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의 어떤 흐름, 데이터 센터의 흐름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FPGA 방식의 어떤 인공지능 부분의 어떤 GPU 대안으로서의 어떤 부분들이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제2의 메커스를 찾고 싶다, 바닥에서 이런 것들을 찾고 싶다 하면은 아래 노란턱에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메커스 같은 경우에는 자일링스와 관련해서 국내 총판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소개해드린 날 기준으로 해서 7거래일이 지났고 오늘 기준으로 38.5%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7일 만에 지금 40% 가까운 수익률 달성하고 있으니까요. 제2의 메커스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수혜주들도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볼 텐데 3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네, 3위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이스트 소프트 하면은 AI 휴먼 이 부분이 네. 가장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실제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AI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진짜 정교하더라고요. 네. 어떤 점 때문에 동메달로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예, 자 오늘 소개해드린 세 종목 다 금메달 같은 금메달입니다. 그 중에서 AI 휴먼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제 멀티 모달이죠. 다시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전에 이제 챗봇은 채팅만밖에 안 됐죠. 지금은 뭐냐면은 현재 멀티 쪽으로 해야 됩니다. 이미지도 만들어내야 되고
또는 음성도 만들어내야 되고 또는 현재 이 인공지능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듯이 또 다른 인공지능의 어떤 휴먼, AI 휴먼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인데 AI 휴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부분들이 물론 자회사가 줌 인터넷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스트 소프트는 현재 줌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GPT를 장착을 했습니다. 4를 장착했어요. 그래서 나 GPT-4를 좀 현재 좀 쓰고 싶다 하면은 줌 인터넷 하시면은 공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스트 소프트에서 AI 스튜디오 페르소를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인데 방금 나오는 부분들은 뭐 유명한 변사국 앵커죠. 근데 이 앵커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 실제로 AI 쪽이죠. 그래서 텍스트만 집어넣어줬고 실제 여러 가지 포즈를 실제로 촬영을 했는데 그걸 학습을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들이 계속해서 이스트 소프트는 뜨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뭐 연예인들도 뭐 이 사업에 AI 쪽 진출을 해서 보고 여기 뭐 태진아 보면은 어렸을 때 태진아 모습을 이렇게 활동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스트 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시아 협력 파트너 어떤 체계를 좀 했던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AI 휴먼 사업이 최종적으로 현재 완벽하게 어떤 서비스가 최종적인 서비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뜰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이스트 소프트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번 크게 오른 상태에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현재 행보를 좀 해줬죠. 1,600억 정도의 어떤 시총 가치는 너무나도 약간 저평가됐기 때문에 만약에 바람이 불면은 좀 날아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돼서 이스트 소프트를 동메달로 현재 선정을 좀 했고요. 요거는 정말로 욕심이 나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3개 종목은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꼭 알아야 하는 3개 종목 이어서 소개시켜 주실 텐데요. 먼저 오늘 이스트 소프트 동메달로 먼저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일단 좋은 종목이라고 계속해서 칭찬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정보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 은메달 종목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솔트룩스입니다. 솔트룩스 오늘 2위 은메달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참 AI 하면 자주 언급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판 챗 GPT죠. 루시아를 개발한 이력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은메달로 선정해 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지금 현실적으로 AI 사업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 관공서 기관, 챗봇이 다 있는데 이 회사에서 납품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레퍼런스가 있고 아시아 최대의 독보적인 AI 센터, AI 데이터 센터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또 국내 최다 AI 쪽에 대한 특허 81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독보적인 어떤 부분들, 납품 실적까지 같이 겸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AI CC, 다시 말해서 AI로 현재 컨택트 센터를 하고 있고 이걸 각종 음성, 텍스트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걸 메타 휴먼이 현재 구현이 돼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성장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이걸 이제 구현하기 위한 메타 휴먼,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 부분들이 또 나와 습성, 목소리까지 똑같은데 이걸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다양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만들고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이게 메타버스에서 구현이 돼서 나의 아바타가 나 대신 활동할 수 있게끔 또 하는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좀 해줄 수 있는 기업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챗 GPT와 똑같은 검색 엔진 루시아를 개발을 했는데 삼성에서 이걸 커스터마이징해서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기술 검증을 좀 하고 있다 하는 뉴스가 한번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술이 워낙 앞서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각종 기업에서도 자체 검색 엔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서 시초 한번 크게 급등한 이후로 현재 계속해서 행보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부상이 돼서 만약에 올라가면은 세 번째로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뜨기 전에 했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솔트룩스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2위 은메달 종목은 솔트룩스였습니다. 또 삼성과의 협업할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또한 투자 매력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위 은메달, 솔트룩스 함께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1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1위 금메달 종목 만나볼 텐데요. 오늘 금메달 종목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만 종목명에 대한 힌트 혹시 있을까요? 예, 공개가 되지 않는 날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대박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종목에 대한 제 마음을 네. 전한다. 그래서 그 워딩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워딩 속에 힌트가 있었다라는 예. 점 체크해 두고요. 왜 금메달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업체 부분들은 정부 공공기관에서 지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AI, 거대 AI 활용한 지원 사업에 공식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이버 현재 KT와 함께 선정이 좀 됐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로고와 마크가 있는데 약간 보기는 좀 어렵죠. 아무튼 두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그 현재 빅테크에서 인공지능을 좀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보통 B2B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 언어 모델 엔진을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이제 편집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에서 기업이 원하는 부분만 별도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의 엔진, 현재 구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현재 동영상을 만들어진 어떤 검색 엔진 이거를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해서 기업에게 할 수가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공지능 콜센터 부분들도 활발하게 사업을 좀 하고 있고 실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공지능 어떤 사업에 대한 서비스 부분들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가상인간,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 실제 업체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계속해서 이런 모습 제스처도 취하고 했는데 이걸 중국 사람 또는 미국 사람이 봐야 되잖아요.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자막을 넣으면 누가 봅니까? 근데 이걸 그대로 촬영해서 그대로 이걸 외국어 버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입 모양새를 그대로 따라서 해주는 그런 것까지 가능한데 이거는 이 업체는 이제 가상인간을 가지고 다국어 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가상인간에다 현재 페이스오프를 해서 현재 믹싱해서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죠. 그런 서비스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실제 실물 인간을 실제 가상인간까지 할 수 있는 현재 스튜디오도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성장성은 실제 그런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있고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갖춰주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메달감으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이 약간 궁금하신다 하시면은 더 추가적인 자료도 있습니다.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더 많은 현재 자료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1위 금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금메달을 향한 전문가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선정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워딩 안에 아마 힌트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명 정확하게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로는 AI 산업의 밸류체인 살펴봤습니다. AI가 시장을 또 이끌고 있는 만큼 모든 기업들도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자 뛰어들고 있다라는 내용 짚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바이오, 자율주행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베스트 종목 DR텍입니다. 미국 시장 진출 모멘텀 안고 있으니 장중 흐름 끝까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